원시의 열대우림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곳은 1600만 명의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섬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지각이 충돌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술라웨시 섬. 강력한 화산 활동이 1년 내내 관찰됩니다. 술라웨시 섬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마을. 바다를 떠돌던 바자오족이 15년 전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착해서 건설한 마을입니다. 70가구, 300여 명의 주민들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학교 수업을 마친 바자오족 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수상마을에서 바다는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터입니다. 바자오족에게는 육지로 올라와 생활하면 병에 걸린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들에게 바다는 삶 그 자체입니다. 마을 앞 얕은 바다에는 잘피군락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잘피는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해양생물의 산란장 역할을 합니다.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이시죠? 잘피를 등에 붙이고 다니는 이 녀석은 위장개입니다. 문어 같은 천적의 눈을 피하려고 이렇게 위장술을 쓰는 것이죠. 바닷일은 마을 남자들의 몫입니다.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서 팔기도 하고 직접 소비하기도 합니다. (10분을) 달려 수심이 제법 깊은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손수 만든 물안경과 작사를 들고 지체 없이 뛰어드는 바자오족 남자들. 호흡을 가다듬어 물속을 살피는데요. 고깃대를 발견한 모양이네요. 코발트색 바닷속은 열대 어류들의 세상입니다. 잠수부는 15m나 되는 깊은 바닷속을 자유롭게 다닙니다. 사냥감을 물색하더니 산호초 사이로 헤엄치는 물고기를 한치의 오차 없이 명중시킵니다. 바자오족의 잠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5m가) 넘는 깊은 바닷속에서 2분 동안이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리발이나 잘 가라앉게 해주는 납덩이조차 매지 않고 말이죠. 깊은 물속에서 무게중심을 잡고 사냥하는 기술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런 능력은 수백 년간 태평양을 떠돌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바자오족 남자는 8살쯤 되면 잠수 기술과 사냥법을 배웁니다. 이들의 어로 방식은 수백 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써서 한꺼번에 많이 잡는 대규모 어업이 아니라 작살로 몇 마리씩만 잡는 것이죠. 이들에게 자연은 착취가 아닌 공존의 대상입니다. 욕심 없이 자연의 순응에 살아온 덕분에 바다는 언제나 풍요로움으로 보답해왔습니다. 두 시간 만에 오늘 조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확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어부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자연이 주는 만큼만 받는 것. 오랜 세월 이들이 터득한 삶의 방식입니다. 술라웨시섬 북부에 위치한 탕코코 국립공원. 여의도보다 4배 정도 넓은 이곳에 열대의 원시림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300년) 전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을 제작진이 어렵게 허가를 받고 찾았습니다. 밀림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랗게 자라난 나무들이 시선을 끕니다. 수백 년간 보존되어 온 열대우림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Big ficus tree. Very big. How old are the tree? 800 years old. 둘레가 10m, 높이가 50m에 이르는 피구스 나무. 천이의 극상 단계인 이 숲의 터줏대감입니다. 피구스 나무는 다른 나무를 감싸면서 자라납니다. 원래 있던 나무는 햇빛을 못 봐 죽어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피구스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탕코코 국립공원은 생태 보고입니다. 10종류가 넘는 뱀을 비롯해 수많은 파충류, 100여 종의 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거진 열대우림이 최상의 서식 환경을 만든 것이죠. 더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포착됐습니다. 나무를 자유자재로 타는 이 녀석들은 긴 꼬리 원숭이과에 속하는 검둥 원숭이입니다. 검둥 원숭이는 지구상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인데요. 100만 년 전쯤 칼리만탄에서 살던 돼지꼬리 원숭이들이 이 섬으로 건너와 진화한 것입니다.
앉은 키가 6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체구에 얼굴은 긴 편입니다. 꼬리는 퇴화돼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검둥 원숭이들은 보통 6, 70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요. 이 국립공원 안에 5무리가 영역권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몸집이 크고 무리에서 힘이 가장 센 수컷. 이 원숭이 무리를 이끄는 대장입니다. 암컷들은 임신이 가능한 발정기가 되면 엉덩이가 빨갛게 부풀어 오릅니다. 짝을 찾을 때가 왔다는 신호인 거죠. 하지만 무리의 모든 수컷이 발정기가 된 암컷과 짝짓기 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 수컷만이 그런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죠. Jadi untuk perilaku reproduksi pada betina seperti pada halnya manusia. Jadi lama siklus menstruasi dalam satu siklus biasanya ketika dia sedang estrus itu artinya dia sedang berada dalam daerah masa subur. Contohnya ketika di dalam satu grup itu ada 2 betina yang sedang estrus, sedang masa subur. Biasanya jantan peringkat tinggi atau alpha male dia akan memilih siapa yang lebih menarik. 대장이 아닌 수컷들도 암컷들과 어울릴 수는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정해진 배우자가 없이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리의 자손을 남기는 일은 대장 수컷만 가진 권한입니다. 암컷들은 대장 수컷의 선택을 먼저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수한 종자만 남기려는 자연의 섭리인 것이죠. 대장 원숭이는 좋은 먹잇감도 독차지합니다. 다른 원숭이들은 대장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순서를 기다립니다. 검둥 원숭이 사회는 위계 질서가 명확합니다. 대장이 되려면 기존의 대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싸움에서 지면 무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때론 다른 그룹의 수컷이 들어와 대장에게 싸움을 걸기도 합니다. Akan tetapi ketika alpha male dia sedang terluka, biasanya jantan-jantan lain yang lebih rendah peringkatnya daripada dia biasanya akan mencoba untuk melawan dia ketika alpha male itu sedang terluka. Mungkin nggak hanya alpha male, ketika ada monyet yang terluka, biasanya ketika ada monyet lain yang peringkatnya lebih rendah daripada dia, ketika ada satu monyet yang terluka, biasanya monyet yang di bawahnya itu akan berusaha mengalahkan dia. 무리를 옮겨 다니는 수컷들과 다르게 암컷들은 평생 동안 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검둥 원숭이의 임신 기간은 반년 정도. 새끼가 태어나면 육아는 온전히 암컷의 몫입니다. 새끼 원숭이는 태어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나무 오르기와 먹이 찾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나갑니다. 암컷들은 새끼 원숭이를 서로 돌봐주기도 합니다. 공동 육아는 집단 생활을 하는 원숭이들의 특징입니다.
우기인 요즘 적도의 숲에는 비가 더 자주 내립니다. 검둥 원숭이는 위험을 느끼면 소리를 지릅니다. 천적이 나타나거나 날씨가 급변할 때 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신호음을 들은 원숭이들이 큰 나무 아래로 모여듭니다. 일단 큰 비는 피하기 위해서죠. 비가 오면 검둥 원숭이들은 가급적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체온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새끼 원숭이도 엄마 품에서 비를 피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리는 비가 새끼에게는 익숙하지 않은가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답답한지 녀석은 자꾸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어른 원숭이가 가만히 있으라는 몸짓을 합니다. 적도의 우기는 원숭이들에게 힘든 계절입니다. 저녁 무렵 검둥 원숭이들이 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큰 뱀과 같은 천적을 피해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죠.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드는 검둥 원숭이들. 적도의 열대우림은 이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새벽부터 검둥 원숭이들이 분주합니다. 잠에서 깬 녀석들은 먹잇감부터 찾습니다. 바닥을 뒤지며 이들이 찾는 건 개미나 벌레들. 검둥 원숭이는 식물성과 동물성 먹이를 모두 먹는데요. 연한 잎과 과일 종류를 가장 좋아합니다. 다양한 나무가 자라는 탐코코의 숲은 검둥 원숭이들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좋은 먹잇감을 찾기 위해 원숭이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원숭이 무리의 영역권은 수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하루에 1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한참을 이동하던 원숭이들이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네요. 힘센 수컷들이 재빨리 야자나무를 오릅니다. 야자 열매는 원숭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가운데 하나죠. 먼저 단단한 껍질부터 벗겨냅니다. 야자 열매에는 비타민과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검둥 원숭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인 셈이죠. 나무 밑에서는 암컷과 새끼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힘센 수컷들이 먼저 먹고 나서야 순서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위계 질서가 뚜렷한 원숭이 사회에서 좋은 먹잇감은
서열에 따라 먹습니다. 배불리 먹은 수컷 원숭이들이 먹다 남은 야자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암컷과 새끼들이 재빨리 모여듭니다. 야자 열매의 달콤한 맛에 어린 원숭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요. 새끼 원숭이들은 어미젖을 떼고 나면 무리 안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식사를 마친 원숭이들이 강가로 나왔습니다. 밀림 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원숭이들이 물을 만나자 신이 났습니다. 검둥 원숭이는 천성이 밝고 장난기가 많은 동물입니다. 어린 원숭이들이 제일 즐거운가 보네요. 짓궂은 장난은 때론 싸움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새끼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집단의 일원으로 성장해 갑니다. 원숭이들의 휴식 시간. 장렬하는 한낮의 태양을 피해 노루잠을 잡니다. 새벽부터 먹이를 찾아 계속 걸었으니 지칠만도 하네요. 검둥 원숭이들은 먹이 활동을 하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휴식을 취합니다. 꿀맛 같은 휴식도 잠시. 대장 수컷이 먼저 자리를 뜨자 다른 원숭이들도 따라 나섭니다. 먹이를 찾아 다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갑자기 원숭이들이 주랭랑을 칩니다.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네요. Another group? Another group? How many? In front, two only. Two male adult. Yeah? Another on the back.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이동하다 다른 검둥 원숭이 무리와 마주친 겁니다. 여기서 밀고 오네.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무리는 숫자도 훨씬 많고 체격도 더 좋습니다. 무리의 맨 앞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수컷들이 다가옵니다. 하얀 송곳니를 드러내는 수컷. 상대를 위협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밀리던 원숭이들도 단체로 맞섭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큰 싸움 없이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Because of territorial home range. So Rambo 1 more big home range. Rambo 2 more big home range. So they have to fighting to get more territorial. How many times do they fight with each other? Depends. Yeah? Sometimes in once a week or twice, once in 2 weeks if they are meet in the same area.
섬 청년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정글 칼을 들고 그들이 찾은 곳은 마을 주변의 야산. 야자나무를 오르는 걸 보니 열매를 따려나 보네요. 야자나무의 높이는 무려 25m. 청년들은 별다른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잘도 오릅니다. 탐스럽게 익은 야자 열매를 정글 칼로 쳐냅니다. 이 작업은 생각보다 위험한데요. 칼을 잘 못 쓰면 수확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술라웨시 섬 남자들은 14살만 되면 나무 타는 법과 야자 열매 따는 요령을 배웁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방식을 어깨 너머로 터득하는 것이죠. 산이 많은 술라웨시에서 야자수는 가장 흔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농장에서 재배하기도 하지만 야산에는 저절로 자라는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 줄기는 건축 재료로 쓰입니다. 열매는 그냥 먹기도 하고 요리에 쓰이기도 합니다. Kelapa muda. Ya waktu hari raya Islam banyak perlu dong pakai makan hari raya. Pakai es, pakai susu, pakai gula merah. Ya itu. 술라웨시 섬 북쪽에 위치한 부나켄 해양국립공원.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9만 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바다 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20m) 깊이의 바닷속에는 산호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산호는 치어들에게는 은신처 역할을 합니다. 천적인 큰 물고기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기에는 안성맞춤인 거죠. 절벽을 따라 내려가자 여러 가지 산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회초리 산호, 돌산호 등 이름도 특이한 산호가 이곳에는 70종이나 서식하고 있습니다. 산호가 많기로 유명한 하와이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죠. 산호는 수질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바다에서만 살아가는 환경 지표종입니다. 부채산호에는 특이한 생물도 함께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술라웨시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피그미 해마인데요.
이 녀석은 다 자라도 3cm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해마입니다. 해마는 보통 암수 한 쌍이 살아가는데요. 포식자인 큰 물고기를 피해 평생을 부채산호에 붙어서 산다고 하네요. 술라웨시 앞바다는 어류의 천국입니다. (2,500종이) 넘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요. 서태평양에 살고 있는 전체 어종의 70%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물길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또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다 환경도 한몫을 하는 것이고요.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숨을 쉬는 이 녀석은 바다 뱀입니다. 바다 뱀은 한 번에 10분 동안 잠수할 수 있습니다. 1m가 넘는 큰 바다뱀. 산호초 사이를 누비며 작은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바다뱀은 코브라보다 독이 몇 배나 센 치명적인 포식자입니다. 아네모네 피쉬는 말미잘과 함께 살아갑니다. 말미잘 촉수에는 독이 있지만 이 물고기는 내성이 있어 안전합니다. 말미잘 주변을 청소해주며 찌꺼기를 먹고 살아가는데요. 말하자면 공생관계인 셈이죠. 절벽 밑에는 바다 거북이 쉬고 있습니다. 수명이 80세 정도인 이 바다 거북은 태평양의 열대바다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이 물고기는 빨판상어인데요. 바다 거북과 공존 관계입니다. 빨판상어는 바다 거북의 몸에 붙어 기생충을 잡아먹거나 찌꺼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술라웨시의 바닷속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술라웨시 섬 남부에 있는 람부상어 국립공원. 제주도의 절반만한 크기의 열대우림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서자 신기하게 생긴 동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무늘보와 곰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이 녀석은 쿠스쿠스입니다. 기다란 꼬리는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나무를 타면서 어린 잎만 골라 먹습니다. 쿠스쿠스는 캥거루처럼 미숙한 상태로 새끼를 낳은 후 유관항 속에서 키우는 유대류 동물입니다. 호주에서 서식하던 쿠스쿠스 중 일부가 수백만 년 전 이곳 술라웨시로 건너와 정착한 것입니다. 화려한 외모의 혼빌 역시 술라웨시에서만 서식하는 희귀 조류입니다. 이들의 주된 먹이는 열대 과일.
적도의 열대우림은 1년 내내 다양한 과일을 혼빌에게 제공합니다. 식사를 마친 수컷 혼빌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큰 나무 줄기에 있는 혼빌의 둥지. 수컷 혼빌이 열매를 토해내 둥지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건넵니다. 둥지 속에는 암컷과 새끼 혼빌이 있습니다. 암컷 혼빌은 알을 낳은 후 둥지 안에 남아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먹이 구하기는 수컷 혼빌의 몫이죠. 새끼가 스스로 날 때까지 아빠 혼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먹이를 나릅니다. 저녁이 되면 열대우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커다란 피구스 나무에 뭔가가 앉아 있는데요. 바로 안경 원숭이입니다. 다 자라도 10cm에 불과한 안경 원숭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 술라웨시에서만 사는 희귀종입니다. 이들은 대여섯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요. 낮 동안은 피구스 나무 줄기 속에서 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먹이 활동을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작은 곤충들. 덩치는 작아도 안경 원숭이는 육식만 하는 포식자입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안경 원숭이가 재빨리 낚아챕니다. 이들은 한 번에 2m 정도를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뛰어난 시력과 청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사냥꾼인 셈이죠. Dia dengar suara dulu, baru dia lihat dan dia lompat, ambil, tangkap, langsung makan. Dia binatang malam. Waktu malam dia aktif, 5:30 sampai jam 6 dia keluar dari pohon tidur. Dia balik lagi waktu pagi dan satu hari full dari pagi jam 5:30 sampai jam 5:30 sore dia tidur, istirahat di dalam pohon. 술라웨시 섬은 수백만 년 전 육지와 떨어져 외딴 섬으로 남았습니다. 연중 고온다습한 열대기후는 천혜의 원시림을 만들었고 숲은 수많은 생명들을 잉태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밀림의 환경은 야생동물에게는 더없이 좋은 터전이 됐습니다. 600종이 넘는 조류, 200종이 넘는 포유류와 파충류가 이 섬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절반 정도는 지구상에서 오직 이 섬에서만 사는 고유종들입니다. 술라웨시는 종의 피난처입니다. Binatang yang ada di Sulawesi itu belum tentu ada di Sumatera dengan Kalimantan. Mungkin itu perbedaan suhu ya. Suhu di Sulawesi dengan di Kalimantan dengan di Sumatera sana itu berbeda untuk Indonesia. Termasuk hutannya ini ya. Karena rata-rata hutannya di sini masih terjaga bagus. Jadi binatang itu bisa berkembang. Kalau seandainya hutannya bisa habis atau terancam begitu, tidak mungkin binatangnya itu bisa tinggal di dalam. Dia pasti lari keluar untuk mencari berlindung begitu, mengamankan diri.
술라웨시 중부 화산지대에 위치한 보가니 나니 국립공원. 지열로 데워진 온천수가 밀림 속을 흐릅니다. 이 국립공원엔 희귀한 새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바로 말레오입니다. 말레오는 나무 위에서 쉴 때면 특이한 동작으로 춤을 춥니다. 이 새는 지구상에서 오직 이 섬에서만 살고 있는데 수천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말레오는 특이하게도 땅을 파서 알을 낳는데요. 천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여러 개의 구덩이를 파서 한 구덩이에만 알을 낳습니다. 50cm 정도 땅을 파헤치자 말레오의 알이 보입니다. 어미새는 이렇게 지열이 높은 땅 속에 알을 낳고 떠나버립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혼자서 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Karena di dalam lubang hangat, ya agak panas, jadi dia berkeringat seperti ini. Jadi ini kemarin sore. Jadi mereka pintar, mereka bisa tahu ini bisa di dalam dan ini bisa menetas tanpa dipengaruhi oleh hujan atau panas. 말레오는 밀렵과 개발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숲 한쪽에 마련한 보호막사 안. 국립공원 직원들이 말레오의 알을 묻어주는데요. 60일이 지나 부화해서 새끼가 땅 밖으로 나오면 숲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2001년 이후 8,000마리를 자연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Jangan ditebang, jadi harus dijaga. Kemudian karena di hutan itu ada pohon-pohon yang menjadi makanan burung maleo. Jadi kalau sudah tidak ada tempat untuk bertelur, maka maleo akan susah untuk bisa melepaskan telur, menyimpan telur, dan untuk bisa menetas. 다시 찾은 탕코코 국립공원. 검둥 원숭이들이 숲풀 사이를 뛰어놉니다. 산업화로 인한 벌목과 밀렵으로 인해 검둥 원숭이는 이제 이 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멸종 위기종이 됐습니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수컷 원숭이 한 마리가 제작진에게 접근합니다.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취재 차량 주변에도 검둥 원숭이들이 몰려듭니다. 차체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신기한 모양인데요. 녀석들의 호기심은 제작진의 카메라로 이어집니다. 밀렵꾼을 겪어보지 않아서인지 녀석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먼저 해치지 않는 한 검둥 원숭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은 파괴되어 왔고
멸종은 빠르게 진행돼 왔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검둥원숭이는 이 섬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